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3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집 보러 아무도 안 와요. 새해가 밝았는데 희망에 부풀어 있기보다는 뭔가 두려움이 앞서는 해인 것 같습니다. 익명의 몇몇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제 방송이 어렵대요. 방송을 보는 이유가 집을 갈아타기 위해서 보는데 맨날 뭐 경제 안 좋다는 이야기하고 뭐 해봐야 남는 거 없을 거라는 이야기하고 내가 3억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5억짜리 집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세에 맞춰서 옮겨가면 됩니다. 그러면 3억짜리 집에 살 때는 주거 비용으로 월 100만 원 정도를 생각했다면 5억짜리 집에 가면은 주거 비용으로 돈을 좀 더 쓴다. 요 정도의 개념만 달라질 뿐이지 뭐 집값이 뭐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크게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오르는 애들은 있을 거예요. 자, 주식장 엄청난 폭락 장세. 연말에는 2,400을 지키지 못하고 코스피가 무너졌습니다. 이거 많이 갔을 때 한 3,600, 700까지 갔었던가? 뭐 30% 하락했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막 반토막 나는 거, 막 3분의 1 토막 나는 거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뚫고 상승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파트도 물론 그 많은 아파트 중에서 또 옥석을 가려보면 있기야 하겠죠.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어야 가능하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특정 가격대의 아파트들을 보여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웬만하면 내용을 다 담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정말 집 보러 안 오나 봐요. 오늘 1월 3일 네 거래 빵건. 대구하고 부산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거래량이 있더라고요. 서울은 오늘 거래 빵건.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제가 600건 정도 예상하고 서울을 살펴봅니다. 해봐야 이거 2,400건입니다. 6424. 1월의 거래량은 2,400건도 안 나올지 모르겠다. 이 설날이 끼어 있어서 또 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2월 달은 또 2월 28일까지밖에 없고 또 그런 문제가 또 있긴 합니다. 집으로 아무도 안 와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4개월 연속 곤두박질. 정말 이게 맞습니다. 이거 곤두박질. 예, 곤두박질. 거의 9,000건에 달하던 거래가 3,000건대로 주저앉았고 그마저도 2,000건대로 내려가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여전히 진행 중, 그리고 페널티 이런 것도 진행 중. 전국도 불확실하고. 그렇지만 언론에서는 경제지에서는 늘 이야기합니다. 전세 또 상승할 거니까 집값도 오를 거다.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전세와 월세 이 뭐 큰 변화도 없는데 이거 1년 365일 방송하면서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서울은 약간 오른 건 맞긴 맞아요. 지방은 큰 변화가 없더라. 대출 시동 거는 은행들, 당국은 페널티 만지작. 이게 은행 3개가 페널티 대상에 해당되는 거 어제 말씀드렸었고요.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 59주째 하락. 그 중간에 한 12주 정도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이 59주보다 더 긴 하락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3년 이 나라에서 밝히는 이 통계상으로도 3년 연속 하락이었다. 24년은 누적 5% 하락. 니는 떨어지는 것만 보냐? 아니었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뭐 다 보여드리죠. 근데 그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먹을 것이 있는 시장이 아니더라. 원달러 환율. 제가 1년 전 대비로 많이 봅니다. 1년 전 대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기름값은 앞으로 지난 1년 전에는 뭐 80불 중후반까지 치솟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유가는 조금 그래도 나은 상황. 하지만 환율은 10% 이상. 이것이 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 과거에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요 주제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검색하면 나올 텐데 제 영상 중에서 검색해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뭐 그때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인가. 별 볼 일 없습니다. 네. 자, 지금 경기는 침체하고 있다. 맞죠? 근데 물가는 상승하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맞습니다. 누구는 뭐 무한정도 돈을 풀고 뭐 화폐 개혁을 하고 뭐 그 난리 작동을 지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 헛소리였습니다. 뭐 침체에 관련된 제 영상을 찾아봐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침체 5년은 더 간다. 24년에 사나 5년에 사나 6년에 사나 7년에 사나 8년에 사나 뭐 별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제 끝나고 좀 나아질 법한 시절이 오면은 2031년이 되면 대구는 가구 수마저 감소하는 시기에 접어들게 되죠. 수다로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소득이 뭐 부부 기준으로 돈 1,000만 원 된다. 그러면
뭐 주거 비용으로 한 200만 원 쓰겠다. 그러면은 한 6억짜리 뭐 요런 집에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 집은 한 5천만 원 번다. 난 주거 비용을 한 달에 한 1천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써둔 거 감수하고 살 수 있다 하면 한 3억짜리 집에 살고, 뭐 한 2천 3천 벌어가지고 한 10억짜리 집 살겠다. 와,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 L자형 침체. 계속 이야기 나오죠. 24년 초반 이럴 때 영상을 제작할 때의 내용들인데요. L자형 침체. 그때는 많이 언론에서는 이야기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는데 계속 떨어지죠. 뭐 2040년경이 되면은 제로 성장. 지금은 이제 1%대에 성장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한 해도 여기 쿠팡 알리 물건 사실 거 있으시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참여하시나? 진짜. 그렇습니다. 네. 조금만 더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매도 물량 4만 개 전후. 전세 물량은 그동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500개 수준. 월세는 7,100개. 월세가 왜 이렇게 요 날짜를 제가 잘못 체크했나 봅니다. 월세는 그래도 한 7,300개 정도 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임대 물량 상황.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요. 대구 12월 거래량 살펴보고 25년 예상 거래량 요 차트를 나타내놨는데요. 정말 별거 없죠. 그나마 이거 좀 많이 잡았는 거예요. 제가 25년은 22년도와 닮을 것이다. 22년도 차트 여기 있잖아요. 이 차트. 뭐 700건, 800건, 많아봐야 1000건대의 거래량. 그거보다는 조금 나을 것이다. 하지만 딱히 장밋빛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 1400건대, 1300에서 1400건대의 12월 거래량이 예상되고, 주간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간 거래량이 다음 달에 거래량이 되잖아요. 요게. 근데 지금 주간 거래량이 250건. 다음 주에도 250건. 이렇게 잡히게 된다면 갑자기 거래가 1000건대로 뚝 떨어집니다. 와,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수송구 거래 하루에 2-3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수송구 거래량은 5건이었어요. 자, 건당 거래 대금은 아직까지 요런 자료들은 아직까지 의미 있어 보이진 않고, 거래가 지금 거의 70-80% 정도, 75% 정도 지금 완료가 됐지 싶어요. 근데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82건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 많아봐야 이거 한 40건 정도 추가되겠죠. 거래량 150건 아래로 내려왔다. 고가 아파트 그렇게 손대지 않는다. 그나마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 가격 뭐 심심하면 막 6억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고가의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 이 상황이 딱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출이 풀리면 나아질 것처럼 또 언론에서는 떠들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 하면 오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지긋지긋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안 오르면은 그 입국 다물고 있으면 되거든요. 실거래 가격 범어 W 13억 5천. 주식은 다 망해도 우량주는 있더라. 수성 범어 W. 딱히 우량주라고 할 만한 여건 됩니까? 자, 새 주차 이거 1340세대에 1800대의 주차. 이 주차 머리 아프죠? 눈에 보이는 가격만이 모든 게 삶의 질을 판별해 주진 않더라. 수성 SK 리더스 뷰 62평형 11억 9천. 11억 9천. 5점 대비 39% 하락.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8억 거래가 있니 얼마 거래가 있니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거 없더라. 와, 얼마나 이 바이럴 마케팅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더라. 네, 이 대형 평형에 5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 월배 3점 그린코아 포레스트 유각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거 한 개 간혹 가다가 탑층 7억 1천 이런 거래 나오면 대단해요 이야기하지만 이거 보십시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반째 횡보거든요. 이전 하면은 오른다 카더라 하면 오른다 카더라. 이미 시장은 그런 것들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마저도 6억을 살짝 넘어섰으면은 아마 그게 중학교 이전 이슈 이전 가격보다 한 5% 정도 더 오른 가격이었을 거예요. 죽전역 동안 IBC 5억 6천. 이 동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인물이 제일 훤합니다. 길가에 딱 있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아 보입니다. 인근의 상가들 잘 채워지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는 그래도 뭔가 좀 밝아 보이더라. 근데 가격이 다 거기서 거기. 왜냐하면 이 긴 라인에 볼리, 죽전 여기까지 이어주는 아주 긴 라인에 얘가 중간쯤에 위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전에 볼리 쪽이 더 개발되기 이전 같았으면은 얘는 죽전의 끄트머리였겠지만 이 볼리 죽전의 중간쯤 되는 위치. 근데 아파트 안에 컨디션 이런 건 못 봤어요. 월배 2차 아이파크 5억 6천 대단해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한 개 조금 떨어지는 거래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동대구 지역도 딱히 뭐 그렇게 뭐 동대구역 주변을 그렇게 많이 떠들어대고 했던 거에 비해서 이 거래량을 보시면 차라리 월배 쪽이 거래량이 조금 더 있고 동대구 쪽은 오늘 거래가 그렇게 또 보이진 않네요. 수성 알파시티 동아이시 고점 대비 45% 하락. 이것이 뭐 저층입니까? 이것이 직거래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뭐라고 이 소형 평형이 8억 2천까지 갔었습니까? 뭐 들어온다 카더라, 뭐 한다 카더라. 그 들어올 때 다 되면 지금 7년 차인데요. 그 들어올 때쯤 되면은 진짜 한 20년 차 정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경 평당 1,000만 원. 도남 지구에 비해서 와, 이게 맞죠? 차이가 있습니다. 월성 입수증 표현. 동대구도 딱히 이 신축에 비해서 뭐 그렇게 치고 나가는 거 없죠. 신고가가 나온다든지 그런 현상 없습니다. 조금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불렸던 것들도 평당 1,000만 원 조금 더 넘어가는 수준에서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한 3억 7천, 3억 7천, 3억 5천, 요거 한 2억 대출 낸다. 정책 자금을 이용한다. 뭐 한 2% 중반, 3% 초반. 그러면 뭐 한 달에 주거 비용으로 뭐 7, 80만 원? 7, 80만 원 달에 한 5, 60만 원? 그 정도 지불하고 사는 거. 거기다 원금까지 갚아야 되니까 사실상 요 정도 집을 한 2억 정도 대출 받아간다. 2억 정도 대출 받는다면 주거 비용으로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고르면 되지. 님도 와이카노. 교대역 동서프라임 3억 3천. 상당 1,000만 원. 근데 막상 가보면 이 연식도 얼마 안 되고 했지만 막상 주변을 돌아보면 이 아파트 요거랑 요 옆에 한 덩어리 있고 주변은 횡하고 근데 여기하고 명덕 이편안하고 이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거리도 얼마 안 돼요. 지하철 몇 번 더 탄다고 신축이라고 3억을 더 태워야 된다. 3억 4억을 더 태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3억짜리 차를 사면 예, 상인 푸르지오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 상인 푸르지오 여기에 바로 옆에 센터파크 이 가격 2배잖아요. 그래서 이거 또 어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거 또 리모델링 풀로 때리려면 또 막 6천만 원, 7천만 원 들어가면은 이것도 만만치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10년 차, 뭐 16년 차입니다. 아이고, 네, 큰일 날 뻔했네. 10년 차라고 얘기해봤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옮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시장 가격이 뭐 크게 급등락이 없더라. 1년 반 동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더라. 하지만 L자형으로 서서히 가격이 조정받는 부분은 감수할 수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새 차를 뭐 한 3년마다 뭐 갈아타면서 늘 좋은 차 그만큼 사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파트도 새 걸로 자꾸 갈아타고 하면 그전에는 갈아타면 갈아탈수록 돈을 불릴 수 있는 수단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런저런 경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하고 또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되면 더 많은 대출을 내야 되고 더 많은 금융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를 확률보다는 2024년을 돌아보더라도 올랐는 것보다는 내렸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 현상을 이 아파트는 게 전부 다 대출을 끼고 많이 사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이 손해죠. 10년을 보유했을 때뭐 언론에서 뭐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2배는 올라야 본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40% 정도 오르면은 본전 금융 비용을 다 차감하고 나더라도 본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장세가 지금 5년 6년 이어진다면은 그 이후로는 가구소마저 줄어드는 그런 시절로 접어든다면 10년이 지났을 때 아파트 가격이 현상 유지 40% 상승 가능할 것 같나요? 현상 유지? 정말 터키식으로 전 진짜 무섭습니다. 아까 환율 그런 거라든지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계속 살펴보는 것이지 딱히 뭐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래가 제가 뭐 이 영업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 꿈과 희망을 팔고
뭐 땅도 팔고 아파트도 소개하고 그런 영상이 제 영상보다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나도 이건 정말 좀 아닌가? 야, 나도 좀 물건을 좀 팔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중개를 하면은 저를 많이 찾아오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단순 정보 전달에만 국한되지만 또 오히려 더 객관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 뭐 튀고 가격이 오르고 했지만 대구는 전월세 가격마저도 지난 1년을 관통해보면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습니다. 임대거래가 특히나 많이 임대거래 이 막대 그래프상으로 걸어보면은 노란색에 24년, 파란색에 23년 여기 견조 보면은 이 거래량이 많이 부족하죠. 올해 특히 이 엄청나게 많은 이 거래가 발생되거든요. 이게 올해 대구에서는 가장 큰 문제. 이때 파란색이 일던 이 시절에 입주 물량이 몇 개 돼? 3만 뭐 2천 개, 3천 개 기억도 안 납니다. 한 3만 5천 개 됐을래나? 예, 그 갱신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누구는 뭐 집 사서 나간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한 2년 있다가 집값 좀 오르고 나면은 뭐 그 기존 주택 팔고 뭐 어떻게 처분하고 여기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짰던 사람들의 계획도 어그러질 수도 있을 것이고. 25년. 새해는 밝았는데 왜 이렇게 희망차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댓글창도 한번 둘러봐 주시고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 있으면 뭐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